안녕하셨습니까?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의 국규균입니다. 요즘을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사람보다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로봇들이 각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로봇을 이용한 것들이 우리가 응용되고 있죠. 오늘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에서는 최신 인공관절 수술에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소중하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지킴이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줄기세포다, 약이다, 이미 그건 안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죠. 인공관절 수술은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돼서 요즘은 다양한 방법을 함께 접목하거든요. 내비게이션, 맞춤형 수술, 또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최근에 이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이렇게 다양하게 자신한테 맞는 수술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산업용 로봇보다 굉장히 정확한 의료용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하는 수술에 대한 한계들을 우리가 이렇게 극복하거든요. 그래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수술의 전 과정을 로봇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집도하지만 뼈를 다듬고 또 사전에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 인간의 어떤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밀하게 계산해서 로봇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사람 손 대신해서 뼈를 깎고 거기다가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아주 정확도가 높은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관절은 수술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통 엑스레이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심축이 얼마나 이쪽이 일치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도라 그래요. 0도에 가깝게 하느냐, 이런 걸 갖고 따지는데 기존의 수술 방법은 되게 보면 의사의 눈을 보고 의사가 얼마나 숙련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숙련된 의사한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로봇 수술인 경우는 사전에 컴퓨터상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정확한 계산에 의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로봇을 이용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한 3만 3천 건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200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은 한 2만여 건 정도로 한국이 가장 많은 수술 케이스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 보통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전에 사전 수술이라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CT들이 좋은 게 많아요. 한 7분에서 8분 정도 1200 영상 정도를 만들어서 관절과 똑같은 모양의 3D 입체 영상을 우리가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다르고 삶에 따라서 관절 손상된 모양이 다르고 부위도 다릅니다. 그 부위에 따라의 수술을 어떻게 할지, 인공관절을 넣기 위한 삽입의 위치라든지 제거돼야 되는 손상 부분을 미리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모의 수술이라는 걸 합니다. 인공관절을 몇 도로 넣고 어떻게 넣어야 좌우가 똑같은지 이러한 모의 수술을 통해서 수술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실 가서 하는 본수술, 이 본수술은 영상에도 지금 나오지만 우리가 전에 했던 모의 수술과 얼마나 일치가 되는지 직접 의사가 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탐식자를 이용해서 수술 전 모의 수술과 진짜 사람의 뼈가 일치되는지 그런 확인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친 준비 수술과 본 수술을 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의사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수술보다는 정확성과 정교함이 훨씬 뛰어난 수술 방법이 됩니다. 지금 형태로 보시면 이 뼈가 기존에 이제 수술하는 방법은 물론 이거 대퇴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울퉁불퉁합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근데 이제 인공관절을 로봇을 이용해서 하면 이렇게 면이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그 면이 굉장히 깨끗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선 출혈이 굉장히 적고 두 번째는 인공관절과 뼈의 접촉면이 굉장히 일치가 됩니다. 울퉁불퉁한 것보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명과도 관련이 있게 되죠.
로봇 인공관절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은 지금 사진상에서 보시면 보통 나이가 드신 관절이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긴 다리 사진을 찍을 때 고관절과 무릎과 발목을 길게 찍습니다. 이러한 정렬축을 볼 수 있는 사진상에서 이 빨간 선이 무릎의 안쪽으로 가, 이게 많이 휜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인공관절을 하면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면 정중앙에 위치하기가 어려워요. 이 면이 약간 안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많이 안으로 가서 수술했는데 생각보다 모양이 정확히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과 무릎과 발목이 일치되는데 모든 수술이 이렇게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치가 됐다 안 됐다 뭐 덜 됐다 많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100명이면 100명을 다 똑같이 일치시킬 수가 있는 게 로봇을 통한 인공관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확한 각도를 우리가 사전에 측정을 해서 그대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로봇 인공관절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얼굴과 모양이 또 관절이 손상된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수술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데, 사람의 이러한 것들을 3D CT를 이용한 입체 영상을 통해서 절상면이라든지 삽입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수술하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부작용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령인 경우는 출혈이 많이 되면 안 되는데 100여 명 정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 한 70 넘으신 분들이 400에서 500cc 출혈이 되면 이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은 100에서 150 정도로 출혈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보통 한 달 이상 빠르고 일상생활의 복귀 속도도 마찬가지로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모양에 꼭 맞는 맞춤 수술이 가능한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요, 86세 권사님이세요. 근데 무릎이 한 10년 전부터 아팠는데 내가 90 가까운 나이에 뭔 수술을 할 수 있겠나. 그리고 또 게다가 동네 병원들 또 대학병원에서도 그냥 지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문제는 자꾸 넘어지십니다. 그래서 어깨를 자꾸 다쳐서 어깨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많이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도대체 낫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까지 급기야는 내가 한 달 전에 대학에 한 달 입원했는데 집에 가서 또 넘어져갖고 또 어깨가 아픈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좀 이상해서 제가 사진을 쭉 찍어봤더니 무릎 관절염이 4기셨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수술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이러이래서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은 출혈을 적고 회복이 빠르니까 권사님한테 맞을 것 같다고 제가 권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권사님이 양쪽 무릎을 다 하시고 어깨가 그 후로 한 3, 4개월 지나서 안 넘어지시기 때문에 아프진 않으시죠. 새벽 기도도 요즘 잘 나가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령의 환자들, 출혈이 걱정이 돼서 출혈이 되면 심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안 좋고 당뇨 고혈압 있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꺼려 하시지만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이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 잘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거의 60년 이상을 휠체어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양쪽 무릎이 관절염 4기에 고관절은 어렸을 적에 탈구가 됐는데 관절이 늘어붙어서 휠체어로 생활을 못했던 분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서 인공관절을 부탁을 해서 보니까 고관절이 붙어서 다리가 이렇게 돼서 한쪽 다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붙어가지고. 수술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정확성을 갖는 수술 기법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복잡한 환자들, 다리가 변형이 되고 관절 축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 특히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기존 인공관절은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관절이 움직여야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공관절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움직이는 고관절을 갖고 있는 분 중에 무릎이 심한 분들은 3D CT를 이용한 이러한 그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으시거든요. 물론 지금도 회복 중이긴 하지만 이분은 60년 동안 못 걸었는데 이러한 인공관절을 통해서, 물론 한 번에 한 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제가 단계별로 수술하고 치료를 해드렸었죠. 지금은 아직 아주 다 걷진 못하지만 그래도 집안에서 보행도 하고 밖에 산책도 하고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한 늦을수록 좋다던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참다 오시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면 그때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늦어질수록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보행을 못하면 우리가 면역성이 다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서 나중에 설사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이 굉장히 늦고요. 간단한 수술이 점점 복잡하고 큰 수술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해도 될 거를 양쪽을 하거나 그 사이에 허리가 아프거나 우리가 대사성 질환인 당뇨 고혈압이 있는데 그것들이 더 악화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미루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말기 관절염 환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 3기나 4기 때 인공관절을 받아야 되는 모든 분에 해당이 되고요. 단 재수술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분들은 기존에 이제 계단을 다니거나 일상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관절 구축이 심해서 앉았다 일어났다조차도 힘들게 되고 또 보면은 뭐 3개월, 6개월, 1년씩 치료했는데 안 낫는다 이런 분들을 보통 인공관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 모두에 해당이 되고 특히나 나이가 많으셔서 고령인 경우에 출혈이 되면 심장에 수혈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인 분들 또 너무 젊은 분들 왜냐하면 수명이 긴 인공관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적거나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게 되죠. 이 장비의 이름은 무중력 트레드밀입니다. 이 장비는 챔버 안을 공기로 채워 가볍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무릎 수술을 한 환자분들은 수술 초기에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장비를 통해 수술 초기부터 보행을 연습하여 재활 기간을 단축시키고 조금 더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셨나요? 우리는 매일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습관처럼 걷는 걸음이지만 가끔은 자신이 어느 곳을 향해 걷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두 다리, 씩씩한 그 발걸음으로 언제나 주의 길을 향해 멋지게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